자, 이번 문제는 교착 상태 예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착 상태에서 예방, 회피, 그다음에 발견, 그다음에 회복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착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착 상태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중단되는 상태니까. 근데 이 교착 상태를 아예 없게 해버린다라는 거는 프린트를 점유와 대기 상태를 없앤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두 놈이 출력을 했을 때 섞여서 막 나와버리는 거죠. 시스템 엉망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착 상태가 있다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예방하는 게 있어요.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는 건 도저히 이 교착 상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잖아. 그러나 점유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 프로세스 점유하게 되면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방 갖고는 좀 그렇다. 교착 상태를 회피해 가자. 교착 상태는 인정을 하되 회피하자. 회피. 이 회피 방안 중에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받아보는 그 직원 일과 거의 흡사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착 상태 발견. 컴퓨터가 중단된 게 왜 중단됐느냐? 알아내야죠. 찾아야죠. 그러면 교착 상태를 그럼 회복하는 상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희생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는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컴퓨터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여러 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건데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스템 엉망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다. 회피가 가장 인정을 하면서 피해가자. 그 알고리즘이 은행원 알고리즘 기억하셔야 되겠고 찾자. 왜 일어났는지, 왜 교착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회복. 그러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 프로세스가 물고 물린 상태면 누군가를 제거해줘야 교착 상태는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물고 물려. 아까 환영대기 같은 상태가 되면 누구를 하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 요 네 가지가 바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인데 자, 이 예방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예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상호배제, 상호배제를 부정해버립니다. 상호배제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시스템 엉망되죠? 그 다음 비선점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비선점을 부정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야? 선점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그래도 가장 교착 상태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 내가 프로세스를 수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이 2개 쓰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거 3개. 아예 실행도 안 하는 거지. 반드시 점유한 다음에 실행하겠다는 거죠. 점유와 대기라는 건 병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병원에서 5개의 시설을 써야 되는데 그 5개의 시설이 싹 비어있지 않으면 난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병원이라는 것은 5개 시설을 한 사람이 쓰면 나머지 4사람은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지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 거지. 무슨 돈이 많다고 나는 이 4개 병실, 5개 내가 시설을 다 쓰지 않으면 난 시작도 안 할 거야. 그런 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점유와 대기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스템의 성능이나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환영대기를 부정한다. 환영대기를 부정한다는 건 선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물고 물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동그라미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뷔페 같은 식당에 가게 되면 이쪽 저쪽 막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그렇죠? 서로 들고서 내가 안 놔버리면 교착 상태가 되는 거라고. 집게를. 뭐 손을 집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줄 서서 옛날에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면 뷔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데 가서 먹어도 되는데 꼭 줄 서서 먹어요.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이런 먹고 지나가는 거죠. 다음 음식 줄 서서. 이게 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야. 이게 프로세스야. 이게 프로세스. 그럼 얘를 쓰고 또 얘는 얘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C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A는 1번 자원 쓰고 5번 자원 써. 물론 A도 5번을 쓸 이유가 있어. C도 1번을 쓸 이유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야 효율적인데 선형화시킨다는 이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환영되기 위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물고 얘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쓸 때 이쪽에서 쓰지 말고 이놈이 쓰고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지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선형되기라고 하는 선형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 무슨 얘기죠? 이걸 쭉 설명해 놓고 요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호배제 부정한다. 서로 배타적 통제권은 안 갖고 독점. 상호배제 안 하겠다. 선형화시키겠다. 선점하겠다. 이거는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다. 예방하기 위한 거다. 예방. 그 다음에 은행원 알고리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회피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인접행렬은 뭐냐? 발견이다. 회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는 필요하기다.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환경에 있어. CPU도 하나고 메모리도 공간이 정해져 있고 상태에서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건 딴 놈한테 줘야지. 내가 왜 갖고 있냐고. 그렇죠? 동시에 어떻게 5개의 자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5개를 동시에 쓸 수 없잖아. 한 군데만 가니까 나머지는 딴 놈 쓰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다만 교착 상태를 인정하되 가능한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 회피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각각은 어떤 얘기냐. 시험 문제는 설명했을 때 뭐냐. 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교착 상태 예방부터 다시 한번.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필요 중무 조건을 4개를 부정하는 거죠. 상호배제 부정, 비선점 부정, 점유와 대기 부정, 환영 대기 부정. 이걸 함으로써 바로 예방이 된다. 이거 쭉 설명해서 이걸 찾아라. 영어로. 이거는 영어로 기억해 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상호배제를 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엉망된다. 동시에 접근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공유자원을 동시에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죠. 프린트에 이놈 거 저놈 거 같이 출력이 돼. 안 되죠. 비선점 부정은 선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언제든 실행적인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화장실에서 죽었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프린트에서 중단된 거 끄집어낼 수 있으면 바로 가장 현실적인 실험 방식이다 하면 뭐야? 바로 비선점. 이 설명을 뚝 해놓고 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예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점유와 대기 부정. 각 프로세스는 한 번에 자신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요구해야 되며 이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고 어떤 자원을 갖고 있던 간에 프로세스가 더 이상 요구가 수행되지 않으면 원래 있던 자원을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원을 다시 요구해야 된다.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3개야. 2개가 확보가 됐어. 안 됐어. 그럼 실행도 안 해. 다 놔버려. 다시 요구해. 5개가 딱 잡혀야지만 실행하겠다. 이거지. 병원에서 내가 5개의 시설을 다 아무도 안 써야 그때 내가 병원 문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다? 바로 점유와 대기의 부정적인 얘기고 이게 뭐 하고자? 예방책이다. 예방책. 이 설명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방이나 회피냐 발견이냐 회복이냐 찾냐면 바로 프리벤션 예방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환영대기. 환영대기 상태는 선형대기로 바꾸는 거예요. 프로세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앞 또는 뒤. 또는 이라고 하면 내셔야죠. 앞쪽으로 가든지, 뒤쪽으로 가든지,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만 가야지.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만 가야지. 한쪽만 가는 거야.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앞뒤, 아니, 동시에 요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원을 막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고 지나가면 그때 가서 자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라. 프로세스가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자원들이 이렇게 많다면 프로세스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죠? 근데 얘는 하지 말고 얘가 지나간 자리를 찾아 들어가라 이거. 이렇게.
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고 얘가 쓰면 다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한 놈이 쓰고 그 다음에 써라 이것이. 맞습니까? 자, 요거 중요해요. 앞 또는 뒤. 앞이나 뒤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좌나 우나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면 다 틀려. 앞이면 앞쪽으로, 뒤면 뒤쪽으로, 좌면 좌측으로 한쪽으로만 진행을 시키라는 얘기, 자원 할당을. 자, 회피.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할 때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원을 요구할 때 주는 방향으로 자원 분배가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 파트에 있는데 결국은 인정을 하고 예방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일어나는 걸 인정하자. 그러나 운영체제는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피해가보자. 교착 상태 일어나는 거 위험하니까 그걸 피해가보자. 이게 예방, 회피 방안입니다. 요거는 1대1로 기억하세요. 이거 설명을 뚝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예방이 아니고 회피 방안이야. 회피 방안. 자, 그 다음에 발견. 교착 상태뿐이야. 컴퓨터가 중단된 이유가 교착 상태 때문이냐 다른 이유냐 팔아야 되죠. 인접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들과 프로세스를 바로 인접행렬이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원들이 이렇게 있어.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거 찾고 또 얘가 이거 찾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A, B, C, D라고 하면 A, B, C, D. 그래서 A, B, C 요거 말은 1, 2, 3, 4라고 하자. 자원을. 그럼 B가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B가 1번을 차지했으면 1. B가 3번을 차지하면 3번. 요거 D가 2번을 찾아야 했던 D가 2번. 1이죠. D가 2번.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 거죠. 행렬. 이런 자원을 보고 이렇게 인접행렬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컴퓨터가 쓰는 원인이 뭐냐? 바로 교착 상태 때문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인접행렬이 나오면 바로 뭐다? 교착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착 상태 회복은 뭐냐? 이거 회복. 교착 상태가 물고 물린 상태예요. 이게 프로세스 1, 이게 프로세스 2야. 여기가 프린터야. 여기가 특정한 파일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물고 물린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서버렸잖아,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첫 번째 할 일은 이 둘 중에 어떤 놈을 중단시켜야 돼. 그죠? 어떤 놈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프로세스를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자원을 뺏어버리는 거야. 운영체제가 뺏어버려. 자원을 뺏어서도 안 되면 프로세스를 죽여야지. 서로 자원을 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을 죽여 뺏어버리면 얘가 실행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차지하면 되잖아. 그런데 프로세스를 죽이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의 자원을 뺏을 거냐, 어떤 프로세스를 죽일 거냐에 따라서 그놈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교착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프로세스에 대한 희생양을 정하는 일이다. 희생양 나오면 뭐야? 교착 상태 회복 리커버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희생양이 정해지면 그 프로세스 잠시 중단시키고 점유했던 자원을 뺏자. 자, 자원을 뺏어쓸 희생양을 정하는 방법. 누구를 할 거야, 누구? 자, 일단 이렇게 보세요. A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률인데 얘는 이만큼이 진행이 됐어요. 90%, 10%만 남았어. B는 10%만 진행을 했어. 그럼 누굴 죽여야 될까요? 얘를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진행률이 크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를 죽이면 다시 시작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선점해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면 지금 A와 B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빨라? 얘가 빨랐겠죠.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적은 놈을 죽이는 게 낫다 이거야. 우선순위가 적은 게 너네? 너가 우선순위가 낮았었구나?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요거를 뺏어버리는 거지. 처리된 진행 상태가 적은 거. A, B가 누가 적어? 얘 적은 거. 얘 거 역시 뺏어. 요 B 거. 너는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진행률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 자원 뺏어볼게 일단. 자원이 적게 사용했던 프로세스 자원을 선점한다. 내가 A의 자원은 내가 90%가 되니까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자원이 3개야. 얘는 자원이 2개야. 물고 있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를 다시 주고 다시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적게 자원을 뺏어버리자. 그러니까 2개 프로세스를 얘를 죽이기 전에 자원을 일단은 뺏어보자. 어떤 이유로? 요렇게. 다음 설명했을 때 잘못된 설명은 뭐냐. 진행률이 큰 거를 중단시킨다. 프로세스 선점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은 걸 중단시킨다. 그럼 틀린 거고. 자원을 많이 사용한 놈을 갖다가 선점시킨다. 자원을 뺏는다. 그럼 틀린 거죠. 적게 갖고 있는 거. 이제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면 죽일 수밖에 없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원을 뺏어서도 교착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롤백 시켜야죠. 롤백. 롤백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롤백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교착 상태, 컴퓨터가 서버릴 거를 고려해서 보관, 세이브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세이브 포인트라고 말도 써요. 구조점이라고 그러죠. 구조점. 쭉 가다가 다시 또 세이브 시키고 또 세이브 시키고 또 세이브 시켜. 중단됐잖아. 딱. 교착 상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걸 되돌리면 되죠. 되돌리면 되죠. 되돌리면 되죠. 이걸 롤백이라고 그래. 우리가 운영체제를 써봤던 분들은 과거 컴퓨터 시스템 환경으로 되돌리기 있어요. 되돌리기.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 환경 파일을, 그 상태를 세이브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가 보면 그때그때 환경을 저장해요. 날짜별로.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졌거나 바이러스 걸렸거나 했을 때는 그 점으로 되돌리면 롤백하면 바로 정상 가장 좋을 때 환경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파일 같은 건 안 없어지고 운영체제만 되돌리는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방법 없어. 너나 너 죽자야. 둘 중에 하나 죽이자. 역시 우선순위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이 세 개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자원을 뺏는 거와 똑같아.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빼버리겠다 이거. 기아 상태, 무한대기 상태, 뒤로 자꾸 밀려져 있는 상태, 보류된 상태를 죽여버리자. 또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개는 자원을 뺏어보는 거나 프로세스를 뺏는 거나 똑같은데, 희생양을 정하는 건 똑같은데 이 두 개가 더 플러스가 됐다.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다 같은 얘기죠. 자원을 뺐든 프로세스를 죽든. 그러나 엄격하게 자원을 뺏는 건 부담이 적은 거고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니까. 네, 충분히 이해했겠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배제의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던 자원에 대해서 프로세스 B로 할당 요청이 있을 때 B에게도 해당 자원을 준다.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상호 배제를 부정한다는 얘기야. 상호 배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보통 프린터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고 B라는 프로세스 접근했을 때 얘가 점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점유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상호 배제인데 접근을 하게 하자. 상호 배제라는 것 때문에 얘를 한 놈이 접근을 하고 얘가 접근 못하게 하는데 얘가 들어가서 죽었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영원히 얘한테 자원을 주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허용해버리죠. 시스템이 개판이 돼도 교착 상태는 예방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운영체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B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관성을 적은 거 봐요. A와 B 중 하나를 철회시킨다? 이거는 예방책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지 예방책이라는 건 아예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철회시킨다, 중단시킨다 이거는 회복의 얘기입니다. 회복.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다 그랬지. 또한 교착 상태가 아닌 교착 회복을 위한 조치에서만 A와 B의 프레스를 철회시키는 거지. 중단시키거나 죽여버리는 거지. 예방책에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첫 번째 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 점유화되기 조건을 할당할 경우, 제거할 경우에 자원을 점유한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요청했지만 할당받지 못한 일단 자신의 점유와 일단 반납한다. 자, 우리가 점유되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가 있다 그랬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교착 상태는 필요하기라 그랬고 인정을 해주고 부분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점유화되기는. 그런데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업해제에서는 점유화되기를 부정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일괄적으로 할당받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해. 아시겠습니까? 안 해, 아예. 내가 자원이 5개가 필요한데 하나 쓰고 있어. 나머지 단 놈에 쓰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착 상태가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교착 상태를. 그런데 이 문제는 뭐죠?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점유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면 나무도 쓰지 마. 나만 써야 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점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제거할 경우 점유의 프로세스를 다른 자원이 요청했지만 할당받지 못하면 자신이 점유한 자원을 반납한 자체가 안 돼. 점유하지 못해. 5개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1~2개를 점유할 수 없다고요. 5개가 다 점유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지 않으면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자원의 일괄 할당을 요청을 해요. 다 요청을 해야 돼. 5개를 다 하니까 누구도 뭐 기다리고 대기 조건이 생기지 않으니까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비선점 조건을 제거할 경우, 즉 선점형과 비선점. 비선점이 있어야 되죠. 비선점이 프로세스가 시작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할당 요청한다. 일괄 할당. 이게 점유화 대기야. 이 얘기가. 비선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내가 점유화 대기가 아예 없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교착 상태 예방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했는데 없어 그러면 안 해 시작도. 다 요청을 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이거는 비선점 얘기 아니라 점유 대기 얘기입니다. 점유 접근할 땐 프로세스 특정 자원을 점유 상태에 중단시키거나 무한루프 들어가서 안 나올 때 들어가서 자빠져 자거나 죽어버렸을 때는 중단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게 점유와 대기 조건이라고. 먼저는 할당. 일괄 할당하는 거. 네 번째, 환영되기는 조건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자원들의 할당 순서를 R1, RI와 RK보다 먼저 할당하는 게 이렇게 변수가 나오면요. 헷갈리지 말고 그냥 쓰세요. 숫자로. 1. 해석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거 2라고 합시다. R이 자원이야, 자원. 프로세스 A가 I를 할당받은 RK를 요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R1과 R2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자원이야, 자원. 근데 A라는 프로세스가 이걸 할당받으면 이걸 요청한 상태야. 이걸 할당은 이걸 요청한 상태. 요구 상태, 이건 점유 상태지. B가 얘를 할당받고 얘를 요청한다는 얘기죠. 여기 할당받고 얘는 점유가 되고 여기는 요구를 한 거지. 교착 상태가 발생하므로 운영체제는 B자원의 요청을 거부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B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환영대기라는 개념이 걸렸죠. 물고 물린 상태가 환영대기잖아. 그러면 교착 상태 환영대기를 뭘로 바꿔야 돼? 선형 혹은 순차대기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고 물리는 거니까 얘는 절대 어떻게 돼? 얘가 이 점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얘는 얘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점유해야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고 물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다 끝나면 A라는 놈이 다 점유하고 훑어 지나가면 그때 내가 뚝 따라가는 거지. 이를 물리고 해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환영 상태를 써야 어쨌든 시스템 효율적으로 쓰는 건 맞는데 교착 상태를 아예 없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선형되기로 만들어요.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1.
E라고 하죠. 즉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자원 1과 자원 2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랬을 때 A는 자원 1과 자원 2를 순서로 요청을 하면 프로세스 B도 1, 2를 요청해야지 A가 사용을 할당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원 2를 요청하면 물고 물리는 환영 상태가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환영 상태는 순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